사회문화는 미스터추. 자, 여러분들 아까 거시적 관점, 그 다음 기능론 갈등론 했었죠? 자, 지금 이제 이어서 거시적 관점에 이어서 미시적 관점 선생님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시적 관점은 아까 이야기했죠? 거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 제도, 법, 큰 덩어리,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면 미시적 관점은 어떤 관점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개인의 상호작용,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 작게 보는 게 미시적 관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숲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숲 안에 있는 나무, 풀 하나하나씩 초점을 맞추면서 바라보는 관점이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이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은 일단 개인하고 사회는 다 있다고 전제를 하는데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개인과 사회 중에서 개인이 더 중요하고 이 개인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 것이 바로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시적 관점은 개개인들이 사회를 만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은 사회 명목론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먼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미시적 관점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이론이 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의사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하고 언어도 하고 표정도 하고, 그치? 문자로도 하고 몸짓으로도 하고 기호로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제스처로도 하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 사용되는 여러 가지 수단, 이것을 상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주고받으면서 개인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사회현상이란 개인들이 상호작용해서 주관적 상대적으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관적 상대적으로 의미부여를 하고 상황 정의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암기를 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관적 상대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그 의미 부여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절대적이라는 말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가변적이고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어. 새벽 3시에 막 깨워가지고 너 이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뭐야? 그러면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상호작용하고 상호의존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상호의존이라고 하는 건 서로 협력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호의존이라는 말은 기능론과 관련이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개인들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미부여하고 규정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 해석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극이 딱 들어왔어. 어떤 상황이나 상징이 딱 들어오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산부인과에서 7개월 이전에는 여러분들 그 태아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병원에서 안 알려줍니다. 그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산모들이 노골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우리 애기 방 꾸밀 때 어떤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의사가 빨강색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다라고 그래. 빨강색이라고.
그 빨간색이라고 말을 했을 때 아들이라고 생각할까? 딸이라고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빨간색이라고 하니까 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빨간색으로 옷도 다 사고 방도 다 꾸미고 그랬는데 애가 나와 보니까 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따졌다라는 거죠. 의사한테. 아니, 빨간색이면 여자 색깔 아니냐고. 내가 언제 여자라고 했냐고. 빨간색이라고 그냥 했지. 빨간색은 강렬한 그런 남자의 색깔 아니냐고. 그쵸?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 선수 유니폼이 빨간색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빨간색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틀렸죠.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러한 상징을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의미부여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20대 남성이 귀걸이를 하고 노란 염색을 했어. 근데 그것이 1980년대. 1980년대야. 그러면 사람들은 이 남성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양아치야. 남자가 그게 뭐야 하고 손가락질 했겠죠? 근데 2015년에는 어때? 이런 남자를 보면 와 멋있다. 정말 개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보더라도 시대와 장소, 상황, 사람들이 어떻게 상징을 해석해서 의미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사람들이 바라본다. 이것이 뭐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주관적 상대적이다. 그때그때 달라진다. 라는 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 교환이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될 때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들 어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성교제를 한다고 치자. 여러분들이 만날 때마다 맨날 돈을 다 쓰고 여러분들이 얻는 거는 별로 없어. 그럼 여러분들 그 만남 지속할 겁니까? 지속 안 하죠. 교환이론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 자기가 얻는 것이 더 많아야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학과 관련이 있죠. 합리적 선택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바라보고 기브 앤 테이크하는 존재다. 기부만 하고 테이크하는 하지 못하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의식과 사고가 사회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로지 비용과 보상 측면에서 바라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상호작용 과정에서 주고받는 교환에 따라서 스스로 결정한다.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보상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그 만남 계속 지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교환이론에서는 개인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존재다. 개인이 움직이는 경우는 보상이 비용보다 클 때죠. 그래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은 이 교환,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호혜성의 원리다 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익이 커야 사람들이 움직인다. 이것이 교환이론이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환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행복감 등 정서적인 것도 포함돼. 내가 돈을 많이 쓰지만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얻는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 즐거움이 더 크다. 그러면은 그 만남은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교환이론은 사회현상은 모든 것이 거래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보상이 커야만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겠지. 그래서 국가와 국가의 외교는 여러분들 집단과 집단 간의 거래인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거시적 관점으로도 예외적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환이론은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대부분 미시적 관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거시적 관점까지는 바라보지 또 않을 혹시 모르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대학을 왜 가려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얻는 게 더 많다고 판단되니까 대학을 안 갔을 경우에
대학을 가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것을 얻어? 성취감, 지식, 인정, 만족감, 이런 걸 얻겠죠? 그런데 잃는 거는 뭐야? 마이너스는 4년간의 학비, 시간 이런 거를 잃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대학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이 보상이 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 교환위로는 무조건 이 보상과 비용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를 무슨 뭐 먹을 거 주면은 막 개가 막 물어오고 막 그런 것처럼 보상이 있을 때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인간으로 본다는 거는 인간의 행위를 동물처럼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또 인간이 살다 보면 비합리적 동기로 발생하는 현상들, 예를 들면은 철로에 떨어진 그런 구로역에서 진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 어디 역이더라? 구로역인가? 아무튼 선로에 취객이 떨어졌는데 그 역무원이 그것을 뭐야 구하다가 어 자기 다리를 한쪽 잃었다고 합니다. 그 역무원이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딱 보고,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군. 내가 이것을 구하면 보험료도 받고 또 내가 인정을 받을 거고 매스컴도 탈 거고, 그럼 내가 더 유명해지니까 내가 어디 한 다리를 잃더라도 내가 더 이익이야. 그러면서 철로에 뛰어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렵다라는 거야. 특히 종교적 신념, 선교사님들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런 조건 없이 남들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설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계산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설명이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부모님의 자식사랑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네요. 자,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문제 안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보는 관점 이러한 말들이 나오면 이 문제는 무조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론, 기갈래쌍교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생활세계는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생활에 스며들고 있다고 여기는 하나의 당연시되는 세계이며 사람들이 외부와 저 어딘가에 존재하고 느끼는 세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자가 느끼는 주관에도 불구하고 타인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 간에 동일한 생활세계를 공유한다고 지각하며 마치 공통의 경험세계와 감각세계에 살고 있는 듯이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서로를 의식하고 공통상황에 의미를 둔다. 공통상황에 의미를 둔다. 이때 사회적 행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지문은 그렇게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그 어려운 지문이더라도 어떤 걸 말하고자 하는 것만 그냥 캐치를 해서 감만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도 이 지문이 어려워. 그런데 이것은 뭐야?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공통상황에 의미를 둔다라고 하는 건 상징을 해석하는 그런 존재다.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치? 같은 주관에 불구하고 각자 생각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맞죠? 상징적 상호작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죠. 사람들이 행위를 해석하고 정의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사람들이 어떤 상징을 보고 해석하고 정의하고 그러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낸다. 어떤 동일한 상징, 상황을 보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의미 부여하는 것은 전혀 제각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사회 구성원은 사회의 안정과 조화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이거는 기능론이죠. 그치?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다. 개인의 행위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된다. 사회 구조에 대한 이해는 거시적 관점으로서
기능론과 갈등론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여러분들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관계없는 내용이 되겠죠. 이거는 거시적 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13년 9월 평가원 기출문제네요. 자, 사회문화를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말 나오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들 아마 수능에서 반드시 이러한 표현을 쓴 문제가 한 문제 이상 나올 텐데, 여러분들 이 문구가 나오면 뭐다? 기갈상교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거는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사회의 명목론, 사회의 실제론 배우는 거야. 그 문구가 있다면. 그거 꿀팁이야, 꿀팁. 자, 혼인은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부부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구성해가는 사회적 과정의 출발점이다.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의 역할을 재구성해 나간데, 뭐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거는 뭐겠습니까? 개인들이 사회적 과정의 출발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미시적 관점에서도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혼인은 사회 구성원의 재생산 및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을 구성하기 위한 사회적 의례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회 구성원이 재생산되고 양육과 보호의 역할을 하는 거야. 또 사회적 의례이기 때문에 혼인은 사회 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될까요? 기능론이 되겠습니다. 자, 혼인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상과 지급해야 하는 비용, 보상과 비용, 이걸 고려해서 합리적 선택을 하는 존재다. 인간이. 이거는 뭐겠습니까? 교환이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문제 한번 보죠. 자, 기억. 나는 사회 문제를 병리적인 현상으로 간주한다. 그쵸? 사회 문제는 병든 세포다. 빨리 치유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 기능론이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것이 되겠죠. 다는 이해타산적인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아니죠. 보상이 크면 행동 안 나잖아. 교환이론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죠. 자, 디귿. 가는 나에 비해 사회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과대평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가는 미시적 관점이죠. 이거는 사회구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거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오히려 나가 더 그렇죠. 가와 다는 인간의 능동적 사고와 자율적 행위의 측면을 강조한다. 가와 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으로서 여러분들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개인의 능동적 사고, 자율적 행위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가와 다는 미시적 관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리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기억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014년 6월 평가원 기출문제 한번 봅시다. 자, 마찬가지로 가나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서로 다른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문구가 들어가면 기갈상교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기갈상교 중에 하나겠네, 그러면. 자, 사랑하는 사람들의 빨간 장미를 보는 거야. 장미는 단순히 꽃이 아니라 꽃말에 담겨있는 열정적 사랑. 장미가 열정적 사랑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답례를 하는 이유는 뭘까? 답례를 함으로써 선물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인간관계가 계속 지속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답례를 통해서 선물을 받으면 답례를 또 해주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보상을 항상 고려하면서 보상이 비용보다 더 클 때를 고려하면서 인간은 행동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환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가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 아니죠. 이거는 가가 아니라 나죠. 자, 나에서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의미와 해석을 공유하는
공유하는 과정,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다. 가에서는 인간이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맞죠? 의미를 추구한다. 상징을 통해서. 나에서는 인간이 이익을 추구한다. 보상과 보상이 비용보다 클 때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가에서는 전략적 사고에 기반한 인간관계. 아니죠. 나에서 그렇죠. 보상을 항상 고려하니까. 가에서는 상황 정의를 통해서. 나와 가가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자, 가하고 나는 모두 여러분들 어떤 관계야? 어떤 관점이야? 개인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 나 모두에서는 모두 인간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은 간과한다가 아니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X. 4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 거시적 관점, 미시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부분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회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능론 갈등론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거나 이것을 응용해서 푸는 문제가 수능에서 4문제 정도, 적게는 3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뒷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학생들,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동영상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시고 또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와서 끈질기게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선생님 이만 가볼게요. 자, 안녕.